안녕하세요. 썰모와 썰디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할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여자입니다. 가장 친한 친구가 있는데 친구의 남편과 사랑에 빠졌어요. 친구와 저는 중학교 때부터 친하게 지내온 사이예요. 벌써 30년 가까이 친한 친구죠. 그런데 저는 항상 그 친구한테 열등감, 자격지심 같은 걸 가지고 있었어요. 친구네 집은 여유로워서 친구는 항상 하고 싶은 걸 다 하면서 사랑받으며 자라왔고 저는 폭력적인 아버지 밑에서 벌벌 떨어가며 엄마랑 버티며 살아왔습니다. 알바를 해도 벌어온 알바비를 아버지한테 다 뺏기기 일쑤였어요. 그 중에 조금씩 따로 빼놓은 걸 모으고 모아서 20살 성인이 된 후 엄마를 데리고 도망치듯 나왔습니다. 항상 저는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 최선의 노력을 해야지만 가질 수 있는 것들을 그 친구는 아무런 노력 없이 대가 없이 척척 손에 오는 걸 보면서 알 수 없는 패배감들을 많이 느끼면서 지내왔습니다. 그냥 그 친구에 비해서 못난 저의 자격지심이었죠. 친구는 그래도 사람을 잘 챙기고 도울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친구에 비해 마음을 못되게 먹고 생각하는 제가 더 못나 보이고 싫어졌습니다. 친구는 아버지 회사에 취업을 했고 저도 정말 열심히 해서 나를 알아주는 기업에 취업을 했습니다. 안정적이게 자리를 잡고 나니 저도 조금씩 여유로워지더라고요. 아버지의 폭력을 받으며 자라와서 그런지 나는 절대 결혼 같은 건 안 할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나와서 조금씩 숨을 쉬며 지내다 보니까 나도 올바른 가정을 꾸려서 행복하게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친구네 회사도 저희 회사 거래처 중 한 곳이에요. 거래처 직원분이랑 전화통화를 자주 하는데 목소리도 굉장히 좋고 매너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다가 업무차 몇 번 봤는데 생긴 것도 핸섬하니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사람에게 좋은 감정이 생겼습니다. 친구랑 안부를 물으며 통화를 하다가 자꾸 집에서 결혼하라고 성하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결혼 생각이 아직 없는데 집에서는 얼른 결혼해서 아이도 낳고 하라고 했대요. 아버지 회사를 이제 물려줘야 되는데 친구 결혼하면 사위한테 경영권을 넘겨주려고 했다나 봐요. 그래서 저는 요즘 마음에 드는 사람은 없냐고 물어봤어요. 글쎄, 딱히 없어. 아빠가 괜찮은 사람을 하나 봤다는 뭐라나. 너는? 요새 어때? 도통 연애하는 걸 못 봤어. 나야 뭐 똑같지. 요즘 그래도 관심 가는 사람이 있긴 해. 대박! 진짜? 웬일이야? 천하의 박은실이 관심 있는 남자가 생겨? 어떤 남자야? 너무 궁금하다. 어휴, 오버하지 마. 그냥 혼자 조금 관심 생긴 정도야. 나중에 만나서 얘기하자. 나 과장님이 불러서 들어가야 해. 알겠어. 오늘도 화이팅하고 조만간 보자. 그렇게 친구랑 통화를 끝냈고 다시 업무를 시작했어요. 그럼 특별할 것 없는 같은 일상을 보내고 있었는데 친구한테 연락이 오더라고요. 야, 이 언니 곧 시집간다. 저는 문자를 보고 너무 놀라서 친구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갑자기 결혼? 아빠가 요즘 몸이 안 좋아지셔서 계속 결혼 빨리 하라고 난리를 치셔가지고 저번에 얘기했던 사람이 우리 회사 직원이더라고. 아빠가 마음에 들었나 봐. 일도 잘하고 성실하고 나도 오며 가며 봤었는데 괜찮더라고. 팀원들 사이에서 평도 되게 좋고 딱히 다른 남자를 만나고 마음도 없어서 알겠다고 했지. 아니 그래도 한 번뿐인 결혼인데 신중하게 생각해야지. 너 인생이잖아. 남자 잘 만나야 고생을 안 하는 거야. 몰라. 살다가 정 못 살겠다 싶으면 이혼해야지 뭐. 요새 이혼이 흠도 아니고. 그리고 아빠 때문에 한 번 만나서 밥 먹었었는데 사람이 괜찮더라고.
괜찮은 사람이라니 다행이긴 하네. 얼른 봐야겠다. 남편제 사람이랑 같이 한번 보자. 너가 보고 어떤지 얘기해줘. 벌써부터 남편제 사람이라는 말이 아주 촉촉 나오네. 알겠어. 연락해. 갑작스런 친구의 결혼 계획에 놀라기는 했지만 워낙 그쪽 세계가 정략 결혼이니 뭐니 많은 곳이라 친구도 그런가 보다 생각을 했어. 친구가 다음 주쯤 한번 보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알겠다고 했습니다. 퇴근을 하고 친구를 만나기로 한 장소로 나갔어요. 친구가 먼저 와 있더라고요. 은실아, 여기. 정아야. 친구를 보고 인사를 하다가 옆에 있는 남자를 보고 저도 모르게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짠! 내가 얘기했지? 나랑 결혼할 현주씨. 은실이 너도 알지? 안녕하세요, 은주씨. 정아씨랑 친구 사이일 줄은 몰랐는데 어떻게 또 인연이 이렇게 되었네요. 안녕하세요. 현주씨가 정아랑 결혼하는 거예요? 네, 그렇게 됐네요. 보니까 현준씨가 담당하는 거래처가 너네 회사더라. 그래서 내가 너 얘기했었거든. 나랑 제일 친한 친구가 다니는 회사라고. 그랬더니 너랑 같이 업무 관련해서 일한다고 하더라고. 너무 신기하지? 오늘 만나기 전까지 우리 사이 비밀로 하라고 했지. 서프라이즈! 그랬구나. 너무 놀랬다. 축하해요, 혁준씨. 하하, 이거 괜히 민망하네요. 감사해요. 우리 10월에 결혼하기로 했어. 3개월밖에 안 남아서 준비하려면 빠듯해. 생각보다 더 빠르네. 정신없겠다. 플래너한테 대부분 맡기면 되긴 하지 뭐. 가정가구도 내가 전부터 사고 싶었던 것들로 꾸미면 되고. 가장 중요한 건 살이나 더 열심히 빼야지. 뭐 얼마 찌지도 않았으면서. 드레스 입은 모습 보니까 너무 예쁘겠다. 은실이 너가 나 드레스 좀 골라줘. 혁준씨는 경영 수업 받느라 이제 엄청 바빠질 거라서 나랑 같이 드레스 보러 다니자. 내가? 같이 가줄 거지? 응? 알겠어. 시간 내볼게. 저는 친구의 결혼을 마냥 축하해줄 수는 없었어요. 빠르게 시간이 흘러서 친구 결혼식 날이 다가왔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사랑은 없다고 생각했는데 둘이 지내는 거 보면 그새 서로에게 마음이 생긴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결혼을 하고 둘은 잘 살고 있는 줄 알았어요. 결혼하고도 몇 년이 흘렀지만 둘 사이에 아이는 없었습니다. 요즘 흔히들 말하는 딩크 부부구나 생각을 했어요. 근데 친구 아버지가 자기 핏줄에 되게 예민하시던데 이렇게 아이를 안 낳아도 아무 말 안 하시나 싶었습니다. 저는 아직 결혼을 안 했어요. 딱히 결혼하고 싶은 생각이 없더라고요. 그렇게 처음으로 마음을 내어준 사람이 친구랑 결혼하는 모습을 보고 나니 그냥 모든 게 부질없다고 느껴졌습니다. 오랜만에 친구가 연락이 와서 만나기로 했어요. 친구가 얘기한 약속 장소 앞에 도착했는데 친구가 차에서 내리는 게 보였습니다. 고마워 자기. 이따 봐. 전화니? 은실아! 방금 누구야? 그냥 잠깐 만나는 사람. 그게 무슨 소리야? 너 이혼했어? 혁준씨는? 이혼은 무슨 남자친구지. 요즘 다들 이러고 살아 해. 저는 순간적으로 욱하기는 했지만 일단 들어가서 얘기를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일단 들어가자. 자리에 앉아서 식사를 주문하고 기다리는 동안 친구랑 얘기를 나눴어요. 아니, 남자친구라니? 너 바람 피는 거야? 바람이라고 해야 되나? 뒤늦게 찾아온 사람? 어차피 우리 남편은 관심도 별로 없을걸? 일하느라 엄청 바빠. 나는 아주 뒷전이야. 나랑 결혼한 게 아니라 아주 회사랑 결혼했다니까. 우리 아빠랑 결혼했다 해야 되나? 나보다도 아빠랑 있는 시간이 더 많아. 당연히 회사 운영하다 보면 바쁘겠지. 그래도 멀쩡히 남편 나고 바람을 피는 게 말이 되는 거야?
너도 알잖아. 우리 사랑해서 결혼한 거 아닌 거. 그래도 살면서 서로 마음이 생기긴 했는데 바쁘게 지내다 보니까 나도 다른 데로 눈 돌리게 되더라고. 남편도 다 알면서 모른 척 하는 걸걸? 이렇게 다른 남자 만나서 살 거면 그냥 결혼을 조금 뒤로 미루고 사랑하는 사람 만나서 결혼하지 그랬어. 너도 알잖아. 우리 아빠 건강 갑자기 안 좋았던 거. 그러니까 빨리 회사 넘겨주고 싶었던 거지. 그이가 일하는 애 정말 잘하거든. 다른 곳에서 스카우트 해가려고 많이도 그랬고 사람이 괜찮아서 아버지 눈에 띄었던 거지. 그리고 그이 집안이 대체로 의사 집안이라 아빠가 더 마음에 들어 했던 거고 그냥 서로 윈윈한 결혼한 거야. 너무 그렇게 진지하게 그러지 마. 그래, 서로 마음이 그렇다면 어쩔 수 없지. 젊은 남자 만나니까 얼마나 좋던지. 요즘 진짜 살만한다니까. 너도 남자 좀 만나고 그래. 친구를 만나서 친구 부부 관계가 그리 좋지 않다는 걸 듣고 나니 마음이 좀 싱숭생숭하더라고요. 그때 친구가 혁준 씨랑 결혼을 안 했으면 조금은 생각이 달라졌을까 싶었습니다. 괜히 복잡한 마음이 생겨 일을 하고 근처 바에 가서 술 한잔 했습니다. 만날 친구도 별로 없고 남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 가끔 술 한잔 생각날 때면 바에 가서 칵테일 한 잔씩 마시곤 했어요. 윤실씨? 혁준씨? 와, 오랜만이네요. 그러게요. 잘 지내셨어요? 같이 앉아서 한잔해도 돼요? 네, 그럼요. 앉으세요. 오랜만에 보니 가슴이 너무 떨리더라고요. 오랜만에 본 그는 역시나 한심했습니다. 얼마 전에 전화 만났었는데 많이 바쁘다고 하시더라고요. 아, 할 일이 많다 보니까 집사람이랑 같이 보낼 시간도 없네요. 일하는 건 힘들진 않으세요? 원래 하던 일에서 좀 더 추가됐는데 일하는 건 괜찮아요. 너무 미만해서 문제죠. 오랜만에 만나서 많은 얘기를 나누 얘기하는 게 즐겁다 보니까 술을 계속 먹게 되더라고요. 대화가 너무 잘 통하고 재미있었어요. 같이 있는 시간이 즐겁다 보니까 친구가 더 원망스러웠습니다. 마음에 더 없으면 차라리 결혼을 하지 말지. 오랜만에 만나서 너무 즐거웠어요, 윤수씨. 이렇게 대화하면서 웃어보는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네요. 저도요. 너무 즐거웠어요. 이제 갈까요? 일어나려는 그의 옷자락을 잡았습니다. 좀 더 이따 가면 안 돼요? 네? 그냥 한 잔 더 하고 싶어서. 그럼 그럴까요? 저는 그 사람을 붙잡았어요. 이대로 헤어지기가 너무 아쉬웠습니다. 언제 또 만날지 모르니까요. 속상한 마음에 서로 얼마나 마셨는지 모르겠어요. 윤수씨, 너무 많이 마시는 것 같은데? 이 정도는 괜찮아요. 그냥 자꾸 술이 들어가네요. 요즘 무슨 일 있으신 건 아니죠? 그만 일어나요. 데려다 줄게요. 그는 저를 데리고 차를 향했어요. 차에 타서 대리기사를 부르려고 하더라고요. 잠깐만요. 혁준 씨랑 잠깐 이대로 있고 싶어요. 윤주 씨, 알아요. 나도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는데 내 마음이 마음대로 안 돼요. 내가 처음으로 마음을 연 사람이 혁준 씨였는데 정화랑 결혼한다고 하니까 마음 잡고 살고 있었는데 윤주 씨 그게 무슨? 저 혁준 씨 좋아했어요. 아직도 좋아해요. 전혀 몰랐어요. 혁준 씨, 정화 다른 남자들 만나고 다니는 거 알아요? 알죠. 모를 수가 있나요? 그럼 우리도 만나볼래요? 혁준 씨는 저 어때요? 우리 오늘 되게 잘 통하지 않았어요? 윤수 씨, 모르겠어요. 이제 저도 제 마음을 멈출 수가 없어요. 저는 혁준 씨에게 키스를 했어요. 처음에 살짝 머뭇거리는 듯 했으나
혁준 씨도 이내 저를 받아주었어요. 저는 그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그를 기분 좋게 해줬습니다. 차 안에서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는 시간을 보낸 우리는 이대로 헤어지긴 게 아쉬워 호텔로 향했어요. 호텔에 들어서자마자 혁준 씨도 더 적극적으로 저를 안기 시작했습니다. 서로의 거친 숨소리만 가득했어요. 우리는 더욱 뜨겁게 서로를 안았습니다. 전화랑은 어때요? 밤에 잘 지내요? 그 사람 다른 남자 만나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너무 바쁘니까 나로는 만족이 안 돼서 욕구가 엄청나거든요. 아이 안 갖는 이유도 아이 낳으면 즐기면 살 수 없다고. 그때는 게 싫잖아. 혁준 씨가 밤에는 저만 놀려줬으면 좋겠어요. 다른 남자는 바람난 전화를 혁준 씨가 안 내는 거 싫어. 알겠어요. 노력해볼게. 사랑해요, 혁준 씨. 처음으로 그에게 사랑한다고 속삭였습니다. 너무 행복했어요. 그리고 친구도 바람을 피기는 했지만 친구의 남편과 내가 사랑에 빠져 이런 관계를 가지고 친구를 이긴 듯한 기분이 살짝 들었습니다. 혁준 씨랑은 연인 관계로 발전을 했어요. 친구한테도 만나는 사람이 생겼다고 얘기했습니다. 어떤 사람인지 보고 싶다고 하는데 나중에 보여준다고 했어요. 저를 너무 사랑해주고 밤에도 뜨거운 사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친구는 기집애 너무 좋겠다고 본인이 더 들떠있더라고요. 그 사람이랑 지금 관계를 유지하며 지내는 게 맞는 걸까요? 아니면 이혼을 하라고 하는 게 맞는 걸까요? 한편으로는 이혼을 하게 되면 회사를 그만둬야 될 테니까 이혼하라는 소리도 못하겠네요. 그래도 뒤늦게나마 우리의 사랑을 확인하고 있어서 너무 행복합니다.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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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친구 몰래 시작된 여자친구와의 만남에 관한 사연을 보내봅니다. 친구한테 계속 비밀로 해야 되는지 솔직하게 얘기를 해야 되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이 친구와는 대학교에 가서 만나 친해지게 되었습니다. 서로 말도 잘 통하고 생각하는 가치관이나 취미 같은 게 비슷해서 금방 친해질 수 있었어요. 대학교 내내 붙어 다니며 술을 마시고 다녔고 같이 꽈팅이며 여기저기 여자들 만나러 나가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둘 다 아이러니하게 여자 앞에만 서면 말주변이 없어져서 그런지 여자를 제대로 만나보지도 못했고 둘 다 완벽한 남자가 아직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친구랑 둘 중에 누가 먼저 진정한 남자가 될지 우스갯소리로 내기를 하자고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둘 다 군입대 전까지 진정한 남자가 되지는 못하였고 둘 다 군 제대하고 건장한 사내가 되어 만나자고 얘기를 하고 군대에 입대를 했습니다. 군입대는 비슷한 시기에 했지만 다른 부대에 배치되어 군 생활을 했어요. 군대에 있으니 시간이 참 안 가더라고요. 친구랑 휴가도 최대한 같은 날에 나와 만나서 놀다 복귀하고 그랬습니다. 군 제대를 하고 둘이서 만나 코가 비뚤어지게 술을 마시고 서로 군 생활하느라 너무 고생했다고 다독여 주었습니다. 둘이 같이 학교 복학을 했고 역시나 우리는 붙어 다니며 대학 생활을 했어요. 군대 제대하고 얼마 안 돼서 그런지 가까이 오는 여자들이 없어 우리 둘은 또 둘이서 신나게 술을 마시러 다니고는 했습니다. 그러다가 팀 과제가 있어 친구놈이랑 같이 친구 집에서 하기로 했어요. 친구 어머님이 계셨지만 곧 나가신다고 하셔서 친구네 집에서 모였습니다. 같은 팀 사람 2명은 각자 사정이 있어서 못 온다고 자료 준비는 다 해서 보내겠다고 했고
우리 둘이 편하게 과제하고 치맥이나 먹자고 얘기를 했습니다. 한참 집에서 과제를 하고 있는데 문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친구 어머님이 나가시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웬 여자가 우는 목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뭐야? 누구 왔어? 아, 누나 같은데. 잠깐만 기다려봐. 친구한테 나이 차이 많이 나는 누나가 있다고는 들었는데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어요. 독립해서 따로 산 지 오래됐고 집에 잘 안 온다고 들었거든요. 저는 우는 목소리에 괜히 긴장돼서 조용히 귀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니 친구 누나는 결혼을 전제로 동거를 하고 있었는데 그 남자가 처음엔 안 그러다가 집 청소도 하나도 안 하고 술만 먹으면 그렇게 손을 올리고 물건을 던지고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오늘은 쉬는 날인데 또 낮부터 친구들 만나 술을 먹고 저녁쯤 들어와서 또 그러길래 참다 이건 아닌 것 같아서 그냥 뛰쳐나왔다고 하는 것 같았습니다. 친구 어머님은 나가시려다가 갑작스레 들이닥친 딸의 눈물과 상황을 듣고는 한숨을 쉬시며 속상해 하셨어요. 그만 울어. 그런 못난 놈인 거 알았으면 된 거야. 결혼하기 전에 알게 된 게 얼마나 다행이야. 정신 차려. 진짜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변할 수가 있지? 야, 변한 게 아니라 원래 그런 사람이었던 거야. 엄마 말처럼 지금이라도 안 게 어디야. 괜히 혼인신고하고 법적으로 복잡해지지도 않고 조상님이 도와준 거라 생각해. 친구가 방으로 들어왔고 오늘은 그냥 가봐야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 나 오늘은 그냥 가볼게. 과제는 내일 다시 얘기하자. 저는 짐을 챙겨서 집에 가기 위해 방에서 나왔고 방에 들어갔을 거라고 생각한 친구 누나가 소파에 앉아 있더라고요. 굉장히 예뻐서 당황스러웠고 인사를 해야 되나 그냥 가야 되나 난감한 상황에 또 한 번 당황스러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히 계세요. 바보같이 인사를 하고는 집을 나왔습니다. 친구 누나는 저를 보더니 그게 웃겼는지 살짝 실수를 터뜨린 것 같았어요. 제가 생각해도 굉장히 바보 같았습니다. 그나저나 친구한테 그렇게 이쁜 누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못했는데 굉장한 미인이었어요. 또렷한 이목구비에 가녀린 몸매에 유전자가 누나한테 다 몰빵되었구나 싶었습니다. 완전 제 이상형이어서 자꾸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친구랑 과제는 저희 집에서 했습니다. 친구 말로는 누나가 그 사람이랑 끝내고 나와서 당분간 집에서 지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당분간은 과제라든지 축구 보거나 할 때 저희 집에서 봐야 된다고 했어요. 과제를 하면서 2주 정도 시간이 흘렀고 과제 발표도 무사히 마치고 저는 다른 친구의 부탁으로 알바 대타를 해주고 집에 들어가는 길이었어요. 집 근처 편의점 파라솔에 친구 누나가 앉아서 술을 마시고 있더라고요. 저는 곁눈질로 쳐다보며 지나가려고 했는데 그때 누나가 저를 불러 세웠습니다. 잠깐 스탑! 너 준혁이 친구지? 일로 와봐. 안녕하세요. 준혁이 친구 이현우입니다. 자식, 친구 누나를 봤으면 인사를 해야지. 들어가서 소주 한 병 사서 일로 와, 앉아봐. 친구 누나는 술을 좀 많이 마신 것 같았습니다. 살짝 취한 것 같았어요. 준혁이 놈은 나랑 술도 안 마셔주고 친구들이랑 마시자니 괜히 창피해서 얘기도 못하겠고 너는 그래도 그날 나 눈물 콧물 흘리면서 우는 것까지 다 봤으니까 더 창피할 것도 없고 같이 술이나 한잔 하자. 네, 한 잔 받으세요. 그렇게 친구 누나랑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친구 누나는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얘기하며 열을 냈고 또 울기도 하고 그랬어요. 자기가 그동안 콩깍지가 제대로 씌여서 자꾸 이해하고 넘기려고만 했던 것 같다며 자책을 하더라고요. 저는 누나 잘못이 아니라며 위로를 해줬습니다. 술 마시면서 대화를 하다 보니까 말도 잘 통하고 되게 귀엽더라고요. 왠지 제 눈에도 콩깍지가 씌인 듯 했습니다. 누나는 고맙다며 다음에 또 술 친구를 해달라고 했어요. 저는 언제든지 오케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누나는 준혁이한테는 얘기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자기 친구한테 지질이 군상 떤다고 뭐라 할 게 뻔하다면서요. 저도 준혁이가 알면 괜히 자기 누나랑 엮인다고 싫어할 수도 있겠다 싶어서 알겠다고 했습니다. 가끔 누나랑 술 한잔씩 하면서 얘기도 더 나누고 영화도 보면서 나름 데이트 비슷하게 하면서 지냈어요. 그러다 보니 점점 더 누나한테 마음이 가더라고요. 준혁이 녀석이랑 잘 통했던 것처럼 누나랑도 굉장히 잘 통하고 같이 있으면 항상 너무 즐거웠습니다. 그러다 누나랑 술을 마시고 일이 터져버렸어요. 그날은 전 남자친구와 같이 살던 집 문제며 모든 걸 다 끝냈다고 이제야 속이 후련하다고 술 한잔을 같이 하던 날이었습니다. 저는 드디어 전 남친이랑 조금이라도 엮인 것들이 모두 끝이 났구나 생각하며 속으로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누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평소보다 술을 많이 마셨어요. 너랑 있으면 왠지 마음이 편해져서 좋아. 저도 누나랑 있으면 마음도 편하고 재밌어서 좋아요. 준혁이 친구만 아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왜요? 그게 상관 있어요? 그래도 동생 친구면 좀 그렇잖아. 저는 상관없는데. 그냥 서로 마음이 같다는 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누나랑 진지하게 얘기를 하다 보니 우리는 눈이 맞았고 저는 드디어 진정한 남자로 거듭났습니다. 친구한테는 누나와 사귄다는 말을 하지는 못했어요. 누나도 당분간은 비밀로 했으면 좋겠다고 했고요. 전 남자친구랑 문제로 집안이 뒤집어졌었는데 동생 친구랑 만난다고 하면 또 난리 날 거라고요. 저도 일단 동의를 했고 우리는 친구 몰래 사귀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친구한테 들키면 엄청 배신감을 느낄까봐 미리 얘기를 해주는 게 맞는 것 같기는 한데 친구가 우리 사이를 응원해 줄까요? 여러 생각이 드는 밤이네요.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시험 준비할 때 산에 들어갔다가 있었던 일인데 제가 살면서 2번은 없을 만한 이야기라 바빠서 잊고 있다가 여유로워지니 새록새록 생각이 나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봐요. 고등학교 내내 놀다가 뒤늦게 발등에 불이 붙어 지금부터 열심히 하면 되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공부를 하다가 결국 별 볼 일 없는 대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역시나 사람은 안 변한다고 대학 가서도 그리 성실하게 대학 생활을 하지는 않았어요. 저처럼 공부 안 하고 그냥 캠퍼스 생활 즐기러 온 듯한 비슷한 친구들을 만나 어울려 다녔고 친구 3놈과 매일 같은 학교 여자들과 놀고 과팅도 나가고 맨날 여자들 만나 술 마시고 놀다 보니 여기저기 소문이 났는지 더 이상 학교 내에서 저희랑 어울리려는 여자들이 다 떨어져 나가서 저희는 하다하다 근처 다른 대학교 여자들을 만나러 다녔고 여자들 만나 노는 거에 한참 푹 빠져 있다 보니 다른 지역으로 점프를 뛰기도 했고 근처 공장에 다니는 여직원들까지 가끔 만나서 노는 범위를 넓혀갔습니다. 그러다 보니 소문이 나서 우리를 싫어하고 피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반대로 어디서 저희 소문을 듣고
먼저 연락을 해오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아무튼 그때는 여자와 어울리지 않은 나를 꼽는 게 더 쉬울 정도로 매일 술 마시며 여자들과 놀기 바빴습니다. 친구놈들과 의기투합해서 서로 군대까지 연기해가며 그렇게 지내다가 결국 한 놈이 먼저 군대에 가게 되었고, 다음으로 다른 친구놈이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저의 곁을 떠났습니다. 혼자 덩그러니 남으니 셋이 있을 때 마냥 시간을 보내도 왠지 흥이 살지도 않았고 점점 지겨워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동안 손 놓고 있던 학교 생활에나 충실해볼까 싶어 열심히 학교 생활에 집중을 해보고자 했는데 2년을 내리 놀기만 했더니 따라가는 것조차 버겁더라고요. 처음엔 그래서 저도 바로 친구들 따라 군대를 가려고 했는데 막상 생각해보니 이왕 온 대학인데 이 상태로 군대까지 갔다간 정말 머리가 굳어버려서 전역하고 나면 진짜 큰 문제가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한 번 더 입영 연기를 하고 공부에 전념을 해보자 했습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놀기만 했더니 그 버릇 어디 안 가더라고요. 친구들이 없어서 여자들과 다 같이 노는 걸 못할 뿐이지 사실 개인적으로 저를 마음에 들어해서 만나고 싶어하는 여자들도 여럿 있어서 그녀들의 호출에 저는 항상 5분 대기조였어요. 틈틈이 공부도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결과가 그다지 좋은 편은 아니었습니다. 역시나 그렇게 어영부영 지내다 보니 이력서에는 쓰기 불편한 성적으로 졸업을 하고 결국 미루던 군대를 가게 되었습니다. 군대에 있으니 여자는 찾아볼 수 없잖아요. 제가 볼 수 있는 여자라고는 여군 가부님들과 선임들 면회 오는 여자친구들이 전부였으니 맨날 여자들과 어울려 놀다가 혼자 있으려니 죽을 맛이더라고요. 저랑 같이 술 마시고 연락하던 여자들은 어디서 뭘 하는지 코빼기도 보이지 않더라고요. 덕분에 군대에서 휴가를 준다는 건 눈에 불을 켜고 해서 2달에 한 번 정도는 바깥 공기를 쐬며 같이 놀던 여자들에게 연락해 술이나 한 잔 같이 하자고 연락을 하고는 했습니다. 그렇게 전역을 하고 오래 기다리던 친구들을 다시 만났는데 이 친구들은 군대에서 철이 들고 왔는지 세상의 번뇌를 버리고 남은 시간 학업에 온 힘을 쏟는 공부벌레가 되어 있었습니다. 마음 잡고 공부하는 친구들을 보니 저도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이 녀석들이 진짜 정신을 차렸나 싶어 장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예전처럼 아무 걱정 안 하고 함께 어울려 놀았던 그때가 그립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럴 줄 알았으면 저도 이 친구들 군대 갔을 때 같이 갔다 오는 건데 후회를 해봤지만 이미 야속하게 지나버린 대학 생활과 잉크가 굳어버린 저의 성적표는 돌이킬 수 없었어요. 이름 있는 학교를 나온 것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제가 할 줄 아는 게 많아 스펙이 좋은 것도 아니라 전역하고 나와서 많이 방황을 했습니다. 전역 후 본가로 들어갔는데 군대 전역까지 했는데 계속 용돈을 받기도 눈치가 보였고 이제 어엿한 성인으로 저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생계전선에 뛰어들어야 했지만 스펙이 좋지 않아서 그런지 저를 원하는 회사는 없었습니다. 그 와중에 더 노력할 생각은 안 하고 자격증 공부한답시고 학원을 등록해서 또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같은 학원 다니는 여자들이랑 어울리기 시작했고 연애를 하기 위해 연락처를 받아내기에 혈안이 되어 있는 제가 있었습니다. 학원 간다고 아침부터 나가서 항상 술에 만취되어 새벽에 들어오니 잔소리 한번 하지 않는 어머니가 보다 못해 저한테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석현아, 자꾸 그렇게 맘 못 잡고 술만 마시고 다닐 거면 기숙학원이라도 끊어줄 테니까 공무원 준비라도 해보는 게 어떻겠니? 어머니는 제가 머리는 좋은데 노력을 안 해서 갈피를 못 잡는 거라고 계속해서 저를 믿으셨어요. 지금도 다들 공무원 하지만 그때도 공무원이 대세였습니다. 다시 한번 어머님의 도움을 받아 기숙학원에 들어가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기숙사 내에서 연애는 금지였고
아주 스파르타식으로 학생들을 가르쳐주는 학원이었습니다. 여기라면 이제 저도 뭐라도 될 것 같은 기대를 했는데 저뿐만이 아니라 학원 안에는 정말 반골기질을 가진 저 같은 학생들이 많았습니다.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하고 싶어지는 법이잖아요. 몰래 숨어서 연애를 하고 술 마시는 것도 금지인데 어디서 술을 구해 몰래 들어오는 건지 그렇게 청춘의 한 페이지를 써내려가는 학생들을 보니 저도 굳었던 결심이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엔 저도 하지 말라는 연애를 시작했고 몰래 만남을 갖다가 들키는 바람에 퇴소 조치를 당해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부모님께 이제 2번 다시 실수하지 않겠다고 제발 한 번만 더 믿어달라고 손이 발이 되도록 빌었어요. 저의 진심이 통했는지 마지막 기회를 줄 테니 제발 정신 차리고 제대로 공부해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틀어박혀 공부를 시작했는데 집 주변에는 저를 유혹하는 것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부모님이 출근하고 집이 비면 조금만 더 자다 해야지 하면서 일어나 보면 저녁 시간이었고 이런 일이 반복되다 보니 공부가 제대로 될 리가 없었어요.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었고 생각해보니까 제 인생에서 술과 여자를 제일 잘 참아냈던 건 군대였더라고요. 세상과 단절된 곳이라면 이겨낼 수 있지 않을까 싶었는데 마침 집에서 1~2시간 거리에 있는 절에서 학생을 받는다는 걸 보았습니다. 학생도 딱 3명만 받는다고 해서 여기라면 맘 잡고 공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 부모님께 말씀드리고 저는 절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정말 신이 돕는가 싶을 정도로 제가 절에 찾아가고 한참 동안 학생은 저 1명밖에 없었습니다. 여자가 있기는 했는데 공양주라고 부르는 식당 아주머니 한 분과 제 옆방에 여수님이 한 분 계셨어요. 아무리 여자를 좋아라 하는 저라도 아주머니는 눈에 들어오지 않았고 회색 승복을 입고 머리카락이 없는 여수님이다 보니 제 눈에 들어오지 않더라고요. 피부가 곱고 얼굴이 어려 보이는 게 저보다 2~3살 어린가 싶었는데 화장도 안 하는 데다가 머리도 밀어놓으니 딱히 여자로 느껴지지 않았어요. 마주치면 인사 정도만 간단히 했는데 그래도 여자는 여자라고 제가 의식을 하기는 했는지 공용시설인 화장실이나 샤워장을 쓸 때는 마주칠까봐 괜히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매번 제가 사용하고 싶을 때마다 문에다 노크를 몇 번을 하고 기다리다가 들어갔는데 어느 날은 그러고 있는 제 모습을 보더니 웃긴지 저를 보고 웃더라고요. 또 여자라고 웃는 모습을 보니까 괜히 저도 웃음이 났고 그 이후부터 조금씩 말도 트고 지냈어요. 조금 내성적이긴 했지만 말은 잘 통했는데 대화를 나눠보니 절에 온 지는 1년 정도밖에 안 됐고 가정 환경 때문에 어려서부터 방황하다가 모든 게 다 싫고 의미가 없다고 생각이 들어 다 포기하고 절로 들어왔다고 하더라고요. 아버지가 재혼을 하면서 가족들에게 버림받고 여기저기 옮겨다니며 살았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우여곡절이 많았던 것 같아 제가 너무 속편히 살아왔나 싶은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때 막 스마트폰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그 당시 제 최신식 스마트폰을 보고 엄청 신기해하더라고요. 물건에 아직도 아쉬움이 많은 듯해서 스님 아주 땡중이시라고 농담처럼 말했는데 그녀도 스님이 된 건 좋은 선택이 아닌 것 같다며 기회가 되면 언제든지 여기서 나가고 싶다고 1년 정도 지내다 보니 이 생활도 지긋지긋하다는 식으로 대답했습니다. 대화를 하다가 알게 돼서 놀랐는데 그녀는 저보다 나이가 3살이나 더 많은 20대 후반이었어요. 공기 좋은 곳에서 풀만 먹으면서 살아 건강해져서 얼굴도 젊어지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그렇게 대화를 나누고 해도 그냥 그녀가 안타깝네라는 생각만 들었지 전혀 여자라고 느껴지지 않았어요. 아무래도 보여지는 겉모습이 있으니 여자라고 와닿지가 않더라고요. 공기도 좋고 집중도 잘 되고 다른 학생들은 들어오지 않고 있으니 정말 공부하기엔 더할 나위 없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12월 쌀쌀한 날씨에 초겨울이 되었습니다. 그날은 유난히도 아침 공기가 추워서 그런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밖에 나와 간단히 스트레칭도 하고 몸을 풀고 있는데 여스님 방문이 열리고 그녀가 나왔습니다. 스님들이 추울 때 쓰는 털모자 있잖아요. 그걸 쓰고 나왔는데 밀어놓은 머리가 가려진 데다가 찬 공기 때문에 양쪽 볼이 빨개져 있으니 그 모습이 마치 고향집에서 짝사랑하던 첫사랑 동네 누나 모습이랑 살짝 비슷해 보였어요. 그날부터 그동안 아무리 마주쳐도 별 생각 없었던 여스님이 자꾸 여자로 의식이 들고 아주 돌아버리겠더라고요. 스님이라 그런가 아니면 연상이라 그런가 사람 마음을 읽는 기술이 있었나 봅니다. 왠지 그날부터 더 친근하고 저와 가깝게 지내려는 것 같고 그 덕에 공부를 할 때면 자꾸 그녀의 얼굴이 아른거려서 집중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날 저녁이라고 6시쯤에 풀반찬 먹은 게 전부였는데 저녁 먹고 나와서 책 펴놓고 앉아있는데 그날따라 배도 더 고프고 집중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바람이나 쐬고 와야겠다는 생각에 밖에 나가니 평소엔 8시만 돼도 불이 꺼져 있는 그녀의 방에 9시가 넘어가는 시간이었는데도 켜져 있더라고요. 호기심에 노크를 하고 안 주무시냐고 뭐하냐 그랬는데 그냥 잠이 안 온다면서 추운데 밖에서 뭐하냐고 방 안으로 들어오라고 하더라고요. 어색하게 앉아서 괜히 고개만 두리번거리고 있는데 그녀가 따뜻한 차를 한 잔 내줬습니다. 차 한 잔 얻어 마시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그녀가 자꾸 너무 이뻐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녀의 옆으로 더 다가가 앉아서 그녀의 빨개진 양쪽 볼을 잡고 입을 맞추었어요. 스님은 놀라 저를 쳐다보았고 수줍게 웃었습니다. 그 이후 그녀는 자주 제 방문을 두들기면서 자꾸만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렇게 3달 정도 지났는데 스님이 갑자기 다른 절로 옮기게 되었다고 잘 지내란 인사를 건넸습니다. 스님이 떠난 뒤에도 저는 그 절에 몇 달 정도를 더 남아서 공부를 했는데 스님도 떠났고 혼자 거의 있다 보니 공부에만 전념을 했어요. 스님이 떠나기 전에 저에게 한 말이 자기처럼 인생에 후회를 남기지 말고 열심히 공부를 하라는 말이었고 그 말을 듣고 저는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공무원이 되었고 결혼을 전제로 만나고 있는 멋진 애인도 있습니다. 그럴듯한 남자가 된 저는 아직도 찬바람이 불어오는 겨울날 털모자를 꺼낼 때면 가끔씩 그 여수님은 잘 지내고 있을까 아니면 다시 속세로 나와서 지내고 있을까 하는 생각에 그리워질 때가 있네요. 그녀도 어디선가 잘 지내고 있겠죠?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제가 20대 중반이던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그 당시에 요리를 배우면서 자취하며 혼자 지내면서 살고 있었는데 저랑 친한 친구 녀석이 작은 술집을 하나 했습니다. 매장 규모가 조금 작기는 했는데 자리가 좋아서 매출 하나만큼은 확실한 그런 곳이었습니다. 돈 많이 번다고 한턱 쏘라고 할 때마다 월세가 얼만지는 아냐고 투덜대는 친구 녀석 생각이 나네요. 아무튼 그때 당시 친구 녀석이 차를 산 지 얼마 되지 않았었는데 그 녀석이 생각 없이 운전하다가 뒤에서 차를 받고 그 사고가 3중 추돌 사고로 이어진 일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친구는 많이 다치진 않았는데 목 부분이 뻐근한지 몸을 잘 쓰지 못하더라고요. 혼자서 어떻게 해보려고 했는데 안 되니까 그 당시에 놀고 있던 저에게 일 좀 도와줄 수 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저도 그 당시에 딱히 하던 일도 없고 그러니까 알겠다고 했습니다. 친구 가게의 위치가 사무실이 많은 쪽이라서 그런가 퇴근 시간이 되면 손님이 한꺼번에 물밀듯이 들어왔다가 썰물 빠지듯이 한꺼번에 손님이 빠지는 그런 스타일의 가게였습니다. 영업은 새벽 3시까지 하기는 했는데 막차가 끊기는 시점부터는 2차, 3차 하는 손님들만 와서 그렇게 바쁘지는 않았어요. 손님이 없으면 친구랑 둘이서 자리 펴놓고 술 마시면서 장사도 하고 다른 친구를 불러서 놀듯이 일했는데 그때 정말 재밌었습니다. 오후 3시에 친구와 같이 출근해서 준비를 해놓고
5시에 오픈을 하는 그런 구조였는데 한참 청소를 하다가 창밖을 봤는데 삐까뻔쩍한 고급 외제차 한 대가 길가에다가 엉성하게 주차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 외제차가 친구가 사고 냈던 차랑 같은 모델이라서 친구를 불러놓고 외제차를 뒤에서 박으면 기분이 어떠냐고 장난을 쳤습니다. 친구가 보험료가 올라서 가게까지 내놔야 할 작정이라고 대수롭지 않게 맞받아치는 게 수입을 정확하게 말해주지는 않았지만 저도 일하면서 본 매출이나 그런 걸 보니 이 친구가 당시에 확실히 돈을 잘 벌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무튼 친구랑 그렇게 장난을 치고 있는데 차에서 차주가 내리는데 선글라스를 쓰고 화려하게 옷을 입은 게 아주 보통 미인이 아니더라고요. 옷도 아주 과감하게 입은 게 자기가 이쁜 것도 알고 미모에 자신감이 넘치는 그런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한참을 그녀에게 시선을 빼앗겨서 그쪽을 바라보고 있는데 친구가 마치 잘 아는 사람인 것 마냥 어? 저 누나 새 차 뽑았네? 라고 아는 척을 하더라고요. 아는 사람이냐고 저도 관심을 표현했는데 친구가 여기 근처에서 옷장 싸하는 누나라고 성질은 더러운데 인터넷 사업도 하고 수완이 좋아 가지고 장사가 엄청 잘 되는지 돈도 엄청 많다고 말하면서 가끔씩 가게에 직원들 데리고 오면은 기분도 좋다고 술값에 팁이라고 하면서 돈을 엄청 내고 간다고 하더라고요. 성질이 더럽지만 그런 모습 때문에 친구 녀석한테도 진상 손님이 아니라 꼭 매번 왔으면 하는 좋은 손님처럼 생각하는 듯 보이더라고요. 그녀의 강렬한 첫인상 때문에 그런지 일하는 내내 자꾸 창밖 쪽을 보면서 그 차를 계속 보게 되더라고요. 얼굴이 예쁘면 얼굴값을 한다는데 그녀가 아무렴 성질이 더럽다고 해도 한번 잘 지내봤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게에도 가끔 온다니 괜한 관심이 생기고 제가 친구를 도와주는 동안에 한 번은 손님으로 오지 않을까 하며 괜히 속으로 바랬습니다. 오픈 준비를 끝내고 얼마 안 있어 오픈을 하니 평소보다 이른 시간인데도 그날따라 손님이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한참 정신없이 바쁘다 보니 시간이 순식간에 흘러갔습니다. 얼마나 바빴는지 그날은 잠깐도 쉴 틈이 없어서 손님이 빠질 때쯤엔 아주 몸이 녹초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도 그날은 금요일 저녁이기도 했고 친구 가게가 사무실 주변에 있는 특성상 오히려 주말이 되면 장사가 좀 덜 되기도 했기 때문에 불금을 젊은 혈기의 두 남자가 그냥 보내진 않았죠. 벌써 집에서 놀고 있을 친구들한테 연락 돌리고 친구 술집으로 모여라 하고 연락을 돌리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가 밤 12시가 넘어가는 시점이었는데 보통 그때부터 손님이 안 들어오면 둘이서 술 마시고 있다가 1시쯤엔 그냥 문을 닫아버려 놓고 친구들하고 술파티를 여는 게 일반적이었거든요. 그날도 엄청 바빴지만 약속이라도 한 듯이 순식간에 손님이 빠져서 테이블 뒷정리를 하면서 우리 먹을 안주랑 이런 거 시켜놓고 친구들끼리 술자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12시 반쯤 돼서 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는데 저는 당연히 제가 부른 친구들이 온 줄 알고 마중하러 나갔는데 손님이더라고요. 술이 조금 많이 들어간 듯한 젊은 여자 2명하고 조금 호리호리해 보이는 남자하고 오길래 괜히 혼자인 제가 질투심을 느꼈는지 친구한테 그냥 보내도 되지? 하고 허락을 받은 다음에 오늘 메인 재료가 다 떨어져서 이제 문 닫을 거라고 말하고 보내려고 하는데 문 열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한 명이 더 들어오더라고요. 제가 너무 간절히 바란 게 이루어진 건가? 아까 낮에 본 외제차에서 내린 그녀였습니다. 그녀도 술이 많이 취했는지 조금 비틀비틀 거리더라고요. 그 호리호리해 보이는 남자가 그녀에게 사장님, 여기 안주가 없대요. 다른 데로 갈까요? 라고 물어보길래 제 목을 제가 차버린 줄 알고 안타까워하고 있는데 그녀가 여기 술도 없어요? 어차피 우리도 2차로 온 거라 술만 마시고 갈 거라서요. 라고 말하더라고요. 속으로 쾌자를 부르면서도 한편으로는 조금 생색내는 표정을 지으면서 술만 마시는 거면 이쪽으로 앉으세요 하고 그 일행에게 테이블을 안내해줬습니다. 제가 그 사람들을 안내한 자리는 저와 친구들이 술 마시려고 세팅해놓은 자리에서 그녀가 제일 잘 보이는 창가 쪽 위치였습니다. 조금 지나니 친구들도 하나둘 술집으로 들어오기 시작했고
그쪽은 그쪽대로의 회식을, 우리는 우리대로의 불금을 즐기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막 시작한 거긴 한데 그쪽은 이미 많이 마시고 온 듯 했으니 간단하게 생맥주 시켜서 마른 안주 먹으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일부러 그녀가 잘 보이는 쪽으로 앉았으니 저도 술 마시는 척을 하면서 그녀를 흘끔흘끔 쳐다봤습니다. 이 정도 쳐다봤으면 시선을 느껴서 눈이라도 한번 마주칠 법한데 그녀는 직원들하고 시간 보내는데 열중해서 저의 시선은 아랑곳 없이 일행에만 집중해 있더라고요. 술이 조금 들어가니 담배가 피고 싶어져서 밖으로 나왔습니다. 담배에 첫 모금을 훅 빨았는데 갑자기 머리가 띵 하더니 술 기운이 한 번에 확 올라오더라고요. 창문 쪽으로 가게 안을 살펴보는데도 그녀가 보였습니다. 이거 이렇게 티를 내도 눈길 한 번 안 주고 하니 엄청 도도한 여자구나 생각하는 와중에 가게 맞은편에 주차되어 있는 그녀의 외제차가 눈에 보이더라고요. 대충 주차되어 있는 차 가지고 트집이나 잡으려고 그녀의 차 주위를 서성거렸습니다. 얼마나 그 주변을 서성였을까. 그녀가 제가 차 주변에서 얼쩡대고 있는 걸 눈치챘는지 가게 밖으로 나오면서 거기 뭐하냐고 물어보더라고요. 물고 있던 담배를 영화배우가 된 것 마냥 멋들어지게 던지고는 이미 알고 있었지만 이거 누나 차냐고 물어봤죠. 그녀는 그건 알 거 없고 누군데 자기 차 앞에서 뭐하는 거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아까 테이블 안내까지 해줬는데 제 얼굴도 기억 못하는 게 술이 많이 들어가서 그런지 아니면 그만큼 콧대가 높은 건지 자존심이 조금 상하기도 했지만 저도 지지 않을세라 저돌적으로 나갔습니다. 주차를 왜 이렇게 삐뚤게 했냐고 차가 아깝다고 하면서 능글맞게 말하면서도 차에 대한 애정이 각별한 것 같아서 차가 멋지다는 말로 그녀를 구워 삶았습니다. 처음엔 조금 경계하면서도 저의 농담에 기분이 녹아내렸는지 저랑 같이 대화를 주고받으면서 결국엔 그녀와 서로 연락처 교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녀가 너무 오래 나와 있었는지 그녀가 데려온 직원들이 전부 밖으로 나오더라고요. 상황을 보아하니 그쪽도 술을 많이 마셔서 집에 들어가려는 분위기인 것 같았습니다. 여기서 친구랑 같이 가게하고 있는 거라고 거짓말을 늘어놓고는 나는 매일 여기 있으니까 보고 싶으면 연락 안 해도 되고 가게로 오라고 말했죠. 이런 당돌한 스타일은 처음이었는지 코웃음을 치면서 나중에 보자고 하고 그녀는 떠났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해서 며칠 지났는데 가게 밖으로는 그녀 차는 보이지 않고 그녀로부터 연락도 한 통 온 적이 없었습니다. 아쉽긴 했지만 제가 마음에 안 들었나 보다 싶어서 그녀를 반쯤 포기하고 있던 어느 날 한참 바쁜 시간에 정신없이 일하고 있는데 전화가 오더라고요. 그녀였습니다. 다급하게 전화를 받아보니 밖에 좀 보면서 일하지? 라고 말하고 전화를 바로 끊더군요. 고개를 돌려서 창밖을 봤더니 그녀의 차가 또 엉성하게 주차가 되어 있었고 차 앞에 그녀가 서서 저를 향해 이쪽으로 오라는데 손짓을 하고 있었어요. 친구한테 바쁜데 미안하다 말하고 그 길로 가게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그녀가 저한테 너 술 안 마셨지? 라고 물어보는데 그녀에게서 살짝 술 냄새가 났어요. 대리기사 부르기는 아까운데 제 생각이 나서 부른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그녀 차의 운전대를 잡고 그녀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술은 그렇게 많이 마신 것처럼 보이진 않았는데 차를 주차시키고 그녀를 집 안에 데려다 준다면서 그녀와 동행을 했어요. 그녀도 딱히 그런 저를 거절하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그녀의 집에 들어갔는데 세 보이고 강한 여자 같던 그녀의 겉모습과는 다르게 집안은 아기자기하게 꾸며져 있고 정리도 깔끔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여기 누나 집 맞냐고 장난치듯이 말했는데 마음에 든다는 듯이 이쪽으로 오라면서 냉장고에 술이랑 있으니까 간단하게 술상을 차려보라고 하더라고요. 관심이 있는 여자였으니까 그런 식으로 싸가지 없게 나와도 몸은 자연적으로 그녀가 시키는 대로 하더라고요. 술 한잔 주고받으면서 대화를 나눴는데 문득 이런 여자가 남자친구가 없겠나 싶어서 남자친구가 있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연애는 하고 싶은데 마음에 드는 남자가 없어서 안 하고 있다고 말했어요. 제가 그 틈을 놓치지 않고 누나, 저는 어때요? 라고 물어봤는데 그녀가 너? 하면서 말끝을 흐리면서 말을 아끼더라고요. 안 될 것 같다는 느낌이 들지가 않아서 제가 갑자기 영화에서 봤던 게 생각이 나서 제 잔을 들어서 비워버리고 새 잔을 채워주면서
누나, 이거 마시면 나랑 사귀는 거다. 하고 그녀한테 잔을 내밀었습니다. 그녀가 그 모습이 웃겼는지 피식 웃다가 제 눈이랑 술잔을 번갈아 가면서 쳐다보더니 잔을 들어 제 잔을 꿀꺽 넘겨버리더라고요. 그녀가 술을 마시고 나서 우리는 입을 맞추었고 그날부터 그녀와 저는 달콤한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매번 무슨 술을 그렇게 하는지 가게가 한참 바쁠 때마다 와가지고는 혼자서 술 시켜놓고 손님이 빠질 때까지 저를 기다렸어요. 저도 술을 마시고 싶었는데 너무 운전해야지 하면서 술은 한 모금도 입에 대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렇게 한동안 그녀의 운전기사 노릇을 하면서 그녀와 같이 살다시피 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그녀의 시종을 들고 그녀의 차를 끌고 가서 출근을 시켜준 뒤에 저는 다시 그 차를 끌고 집으로 돌아와 제가 출근할 준비를 하고 그런 식이었죠. 조금 성격이 세서 맞춰주기 힘든 부분이 있었는데 외제차 오너가 된 기분도 들고 해서 그런 부분을 다 맞춰주면서 그녀와 잘 만났는데 아무래도 만나는 사람들이랑 금전적인 부분에서 차이가 많이 나다 보니 그녀와의 만남은 오래가지 못하더라고요. 아직까지도 제 인생에서 그녀만큼 멋지고 아름다운 여자를 보지 못했네요. 가끔씩 그녀가 계속해서 생각이 납니다. 저도 이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은 사업가로 성장을 했는데 그녀에게 다시 한번 연락을 해봐도 되는 걸까요?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남자입니다. 결혼은 아직이지만 결혼을 생각하고 있는 2살 아래 여자친구가 있습니다. 결혼할 여자친구를 두고 지금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것부터 참 유감입니다. 저는 IT 계열 개발 직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코딩 같은 거 하는 직업이에요. 조금 생소한 직업일 수도 있는데 외국에서는 개발자 대우가 좋다고 하는데 한국은 아직까지는 아닙니다. 마감이 다가오는 달에는 집 구조가 어떻게 생겨먹었는지 까먹을 정도로 회사에서 숙식을 하기 일쑤입니다. 이미 회사에도 숙식실이 따로 있고 직원들 편의를 위해서 냉장고며 샤워실까지 각종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누가 들으면 참 복지가 좋아 보인다고 느낄 수도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집에 가지 말고 회사에서 숙식하면서 일을 하라는 뜻으로 생겨난 시설들입니다. 그녀와의 시작은 지지난 프로젝트가 마감을 앞두고 있던 몇 달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마감일은 다가오는 게 진행이 거의 안 되어 있다 싶어서 모두가 발등에 불이 떨어진 채 미친 듯이 밤샘하고 야근하면서 난리 중이었습니다. 저도 똑같이 몇 주 전부터 자는 둥 마는 둥 하루에 1~2시간만 겨우겨우 눈을 붙이고 숙직실에서 쪽잠 자고 일어나 일하고를 반복하고 있는 정신없는 와중이었어요. 그날도 여느 때와 다름없이 며칠 밤낮을 회사에서 보내며 마감 기한 맞춰가며 열심히 일에 매달리고 있을 적이었습니다. 밤늦게까지 컴퓨터 앞에 앉아만 있다가 시간을 보니 한참 어두워진 저녁이더군요. 배가 고파 컵라면으로 저녁을 대충 먹었습니다. 일 때문에 잠도 제대로 못 잔 와중에 컵라면 덕분에 뱃속이 뜨뜻해지니 그동안 못 잤던 게 한 번에 몰려와 잠이 쏟아지더라고요. 이대로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알람을 2시간 후로 맞춰놓고 숙직실로 향했습니다. 이미 숙직실에서는 눈을 붙이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어둠 속에서 겨우겨우 찾아가 숙식실 구석에 자리를 깔고 누웠습니다. 자는 사람들 방해하기도 싫었고 혹시나 제가 불을 켜서 잠이라도 깨우면 모두들 잠을 못 자서 날카로워져 있기 때문에 평소 먹을 욕의 몇 배 정도를 먹거든요. 그리고 그 당시에 제가 거의 팀에서 막내나 다름없었기 때문에 회사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저보다 선배들이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자리 찾아 누워서 잠을 청했습니다. 잠을 한동안 못 자서 그런지 잠이 솔솔 오더라고요. 정말 머리가 바닥에 닿자마자 잠이 든 것 같았어요. 그렇게 꿀잠을 잤는데 제가 알람을 진동으로 하지 않고 벨소리로 맞추어 놨더라고요. 자고 있는 사람들이 이 소리 때문에 잠에서 깨면 아주 큰일이 나기 때문에 화들짝 놀라서 어둠 속을 헤집으며 팔을 뻗어 바닥을 더듬더듬 거렸어요.
그런데 핸드폰이 아니라 뭔가 다른 게 잡히는 거예요. 저는 이게 뭐지 싶어 더듬거렸는데 손가락이 만져지더라고요. 그 짧은 순간에 등 뒤로 한 줄기 식은땀이 흐르고 머릿속에 아주 큰일 났다는 생각이 스쳐 지나가더라고요. 아니나 다를까 어머머 하는 소리와 함께 한바탕 누가 허둥대는 소리가 나더니 불이 켜졌어요. 숙직실 안에 조명이 들어오면서 거기에는 깜짝 놀란 채 내려다 쳐다보고 있는 저희 개발팀의 노처녀 팀장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제가 핸드폰을 찾으려다 팀장님 팔뚝을 더듬거리고 있었더라고요. 저는 몇 번이고 고개를 숙이면서 죄송하다고 사과드리며 알람 소리 때문에 누가 깨기라도 할까봐 급하게 폰을 찾는 중이었다고 말을 했어요. 불행인지 다행인지 숙직실에는 저와 노처녀 팀장님 두 사람 말고는 아무도 없었는데 제가 재빠르게 상황 설명을 하고 사과를 한 덕분인지 깜짝 놀랐잖아요. 조금 조심 좀 하지. 하고 잔소리 조금만 듣고 끝났어요. 그래도 제가 핸드폰을 찾아서 숙직실 밖을 나갈 때까지도 끝까지 경계의 눈빛을 풀지 않았던 팀장님의 표정이 생각이 나네요. 문을 나서면서도 정말 죄송하다고 또 사과를 드렸어요. 그대로 사무실로 돌아가기도 그래서 화장실에 가서 찬물로 세수 한번 하고 아예 밖으로 나왔습니다. 끊어버린 담배가 너무나도 생각이 나더라고요. 일도 너무 힘들고 하필이면 히스테리 엄청 부리는 팀장한테 괜히 찍힌 거 아닌가 생각이 들었어요. 하늘은 흐릿해서 달도 잘 비치지 않았는데 괜히 먼 곳을 바라보면서 내가 거기서 왜 알람을 진동으로 안 해놓은 거지 하는 후회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밖에서 조용히 혼자서 반성을 하고 있는데 팀장님이 저를 찾은 건지 회사 밖으로 나오더라고요. 저보고 여기 있었네 하면서 왜 말도 없이 나갔냐고 잔소리를 또 하셨어요. 팀장님이 걱정 말라고 사람이 실수도 할 수 있는 거지 너무 개의치 말라고 말을 하는데 위로를 받으니까 더 쥐구멍으로 숨고 싶더라고요. 한 대 줄까? 하면서 주머니에서 담배를 꺼내서 저한테 건네는데 그런 일이 있어서 그런가 아니면 희미한 달빛에 비친 안경 쓰고 있는 노처녀 팀장님이 풍기는 분위기 때문에 그런 건지 그날따라 그 순간만큼은 팀장님이 예뻐 보이더라고요. 평소에는 그냥 성질 고약한 노처녀라고 생각했는데 말이에요. 그런 생각이 들면서 곰곰이 생각해보니 아까 숙직실에서 느꼈던 감촉이 새삼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 얼굴이 빨개졌나봐요. 그러니까 팀장님이 갑자기 기분 나쁘게 얼굴은 왜 붉히냐고 놀라더라고요. 잠을 덜 자서 그런가 그렇게 화들짝 놀라는 모습에도 평소에 보여주지 않던 여성적인 모습이라서 그런지 그게 평소와는 다르게 다가왔어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팀장님이 너무 예뻐서요 라고 대답해 버렸습니다. 그 말에 팀장님도 얼굴을 붉히며 아무 말도 못하더라고요. 그렇게 쭈뼛대고만 있다가 서로 아무 말도 나누지 못하고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그 뒤로 노처녀 팀장님하고는 조금 서먹서먹해졌는데 워낙 일이 바쁘다 보니 그걸로 불편한 걸 느끼거나 할 정도는 아니었어요. 아무튼 그렇게 모든 직원이 밤을 새가며 노력한 결과 프로젝트는 무사히 마감일 전에 끝나게 되었고 며칠 뒤에 프로젝트가 끝난 기념으로 회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회식이 길어지면서 전부 다 술들을 어느 정도 마신 상황이었어요. 저도 별다른 생각 없이 주는 술들을 거절없이 계속 때려 마시고 있다가 우리 노처녀 팀장님하고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러니 그때부터 자꾸 그날 있었던 일이 생각나고 집중이 안 되더라고요. 최대한 아닌 척 하려고 해도 자꾸 신경이 쓰여서 팀장님 쪽으로 고개를 다시 돌려봤는데 팀장님이 저를 빤히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언제부터 저를 쳐다보고 있었는지도 모르게 술 기운이 많이 올라있는 상태인지 눈은 개슴츠레 반만 뜨고 저를 잡아먹을 듯이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팀장님 시선이 느껴지니 그때부터는 자리가 조금 불편해지더라고요. 한참 있다가 팀장님이 제 이름을 부르면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러더니 저보고 자기를 책임지라고 소리를 고래고래 질렀어요. 직원들이 무슨 일인가 관심을 보이는 와중에 팀장님이 숙직실에서 제가 실수로 만졌던 사건을 가지고 제가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 거란 식으로 말을 하네요. 제가 팀장님께 이쁘다고 말한 건 사실인데
그냥 그 분위기가 그랬고 딱히 할 말이 없어서 그런 것도 있었는데 팀장님은 앞뒤 다 잘라먹고 제가 팀장님한테 예쁘다고 했다고 그러고서는 여태까지 아무 말도 없고 여자 마음 가지고 장난치는 거냐고 술주정을 부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실수로 팔뚝 한번 만지게 된 건데 이게 그렇게까지 자기를 책임지라고 할 일인가요? 직원들은 안 그래도 달아오른 회식 분위기에 이게 웬 떡이냐 하고 신이 나서 저에게 달려들더군요. 김 대리가 우리 팀장님 책임져야 되는 게 맞다고 하는 둥 결혼식은 언제 할 거냐는 둥 하면서요. 아주 회식 자리가 죽을 맛이었어요. 다른 여직원들은 팀장님한테 장난을 치면서 그래도 팀장님이 한 몸매 하셔서 다행이라고 하면서 깔깔대더군요. 몸매도 안 좋았으면 제가 이쁘단 말도 안 했을 거라고 하면서요. 팀장님은 얼굴이 벌개지면서 아잉 몰라 이러면서 콧소리를 섞어서 애교를 부리는데 술이 얼마나 취했으면 저럴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예 직원들은 저랑 팀장님을 밀어주는 분위기로 몰고 가더라고요. 3차로 도착한 노래주점에서도 굳이 팀장님 옆자리에 저를 앉힌다던가 하면서요. 팀장님은 이미 술에 뻗어서 잠들어 있었고 저도 사람들이 저를 가지고 자꾸 놀려먹으니 그 자리에서 같이 즐길 기분이 안 나서 술도 마시지 않고 가만히 시간만 보냈습니다. 회식이 다 끝나고 나서 택시들 타고 하나둘씩 사라져 가는데 팀장님은 보도블럭 위에 앉아서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있더라고요. 직원들이 전부 사라지고 팀장님하고 저만 남게 되었습니다. 저는 막내라서 다들 집에 가는 모습을 보고 택시를 잡으려고 한 건데 마지막 남은 직원이 저한테 김대리 그렇게 안 봤는데 보기보다 음흉하네 하면서 낄낄대면서 택시를 타고 사라졌습니다. 제가 술 취한 팀장님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건가 오해를 하는 것 같았는데 해명할 틈도 주지 않았어요. 다가오는 택시를 잡아 저도 집에 가려고 하는데 보도블럭에 앉아서 술도 깨지 않은 팀장님을 두고 갈 수도 없는 노릇이더라고요. 집이 어디냐고 해도 횡설수설하기만 할 뿐이고 저도 여자친구 자고 있는 우리 집에 그녀를 데려갈 수도 없는 노릇이라 하는 수 없이 택시를 타고 회사로 다시 향했습니다. 그리고 팀장님을 숙직실까지 낑낑대며 들쳐업고 와서 자리에 눕혀드렸어요. 그리고 저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다음 날 아주 난리가 났어요. 보안 시스템에 제가 지문 찍고 사무실로 들어간 기록이 남아있고 팀장님은 숙직실에 뻗어 있었으니 말입니다. 이 비싼 보안 직원이 이미 아침부터 동네방대 떠들고 다녀서 회사 내부에는 그게 와전이 돼서 소문이 나고 말았습니다. 정말 아무 일도 없었는데 팀장님은 정말로 제가 뭐라도 한 줄 알고 틈만 나면 자꾸 저한테 안 바쁠 때는 단둘이 술도 좀 마시고 하자고 합니다. 정말 미쳐버릴 노릇이네요. 회사 밖으로 소문이 새어나갈 일은 없지만 여자친구와 결혼 생각도 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일인가 싶습니다. 물론 팀장님이 여자로 매력이 전혀 없는 것도 아니고 그날의 일만 기억해봐도 제 여자친구보다 훨씬 훌륭한 건 사실이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여자친구를 배신할 수도 없는 일 아닙니까? 제 친구들은 뭐가 문제냐고 하면서 둘만 만나면 되는 것 아니냐고 하며 배꼽을 잡고 웃고만 있는데 저는 정말 신경이 쓰여서 미치겠네요.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